집회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달 중으로 약속드린 대로 100분의 조직위원장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200분의 조직위원장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아무튼 우리 당을 대표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4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확장성과 성명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확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야 된다. 우리의 벽을 낮추고 국민과 함께 소통의 장을 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확장성의 개념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45,000의 40만의 이제 45,000의 책임당원 40만의 일반 당원이 이제 40만을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시도당, 중앙당은 물론이고 시도당에서 조직 관리가 불가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200개 호남을 제외한 200개 또 호남 지역도 저희들이 조직위원장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를 하면은 전체 253개죠. 3개 중에서 거의 한 75%, 70%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200개 조직을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뭐 제 지역은 약 한 700 책임당원만 일반 당원보다 훨씬 많죠. 10배 정도 많은데 아무튼 지역마다 편차가 다 다릅니다. 100명이 안 되는 책임당원이 있는 반면에 이제 700 앞으로 1000명 되는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임당원 명부가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그 지역의 조직 사령관입니다. 그 당협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 공화당의 당 지도부 또 중앙당이 총사령부로 태극기 혁명의 사령부로 보시면은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이제 연대라 보시면 됩니다. 연대. 이제 좀 더 커지면은 그 연대의 군단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하고 이제 당협위원장님 지금 말한 당협위원장님들은 대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당협별로 동책임자, 엄면 동책임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이 바로 중대장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이 어디까지 갈 거냐 보면은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각 당협별로 200분 정도의 책임당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00개를 만들었을 때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말까지 이 45,000의 책임당원을 20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을 10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일반 당원의 정가폭보다는 책임당원의 정가폭을 많이 잡았잖아요. 비율로.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당의 이 입장을 같이 한 당의 강령을 같이 하는 책임당원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정당으로서 이기 지도부가 할 일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갖추고 다음 22대에는 원내 정당이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 됩니다. 20명 이상의 우리 동지들이 원내의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목표가 2기의 목표고 저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야말로 체제 전복 정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5월달, 9월날 문재인이 정권 잡고 우리 공화당이 5월 28일날 당시에 대한애국당을 만들 거냐 해서 첫 태극기 집회를 하고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8월 30일 날 창당, 여러분 제가 창당할 때 제 연설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석 달도 안 된 문재인 정권을 정확하게 재단한 거예요. 독재 정권이다. 그럼 왜 독재냐? 끝까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권력을 장악하고 대의기구로서의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국내 주류계층을 다 호남 지역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언론 방송 장악했죠.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주사파에 소위 청와대 주사파 이 붉은 세력들이 체제 국가 전복을 들어간 겁니다. 이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바꾸고 완전히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로 가는 그 단계를 실천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순조롭게 계속 장악하고 야당이 저항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태극기 우리 대한애국당 같은 엄청난 우파의 아스팔트 태극기 정당이 생겼는데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엄해했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 지금 문재인 요즘 말하는 문바들은 대한애국당을 되게 두렵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대한애국당이 광화문을 진격해서 집회를 할 때 좌파 언론들이 오 언론 또 무슨 피 언론 등등 해서 우리 공화당을 자금 추적해라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즘 쑥 들어왔어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홍문종 씨 와가지고 개판 치고 나가버렸죠. 김문수 씨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양심의 비양심적인 소리 해버렸죠.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대표인양 태극기 대표인양 협상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좌파들이 두려워하는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우파의 엄의 대상 소위 말하는 우파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엄해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결국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굉장히 부도덕적으로 불이하게 하면은 그것은 좌파 토착발견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 선거에 2번의 참패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절박함이에요. 이 지금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본 겁니다. 이 정권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족 해체까지 사회 공동체 해체뿐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까지 가는데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보수를 자처했던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자처했던 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토착발갱이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가 막 나옵니다. 주사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든 것도 보수파들은 보수 쪽은 아무튼 80개면 80개의 정당이 생긴다. 결국 단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의 분파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과 같은 위대한 태극기 전사, 태극기 동지들이 앞장서고 바깥에 있는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단체들이 뭉쳐만 줬으면 그렇죠. 벌써 국회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벌써 장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로지 우리만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만 우리의 강령에 나와 있는 가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시장경제의 자유경제, 한미 동맹을 통한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이 중심적인 가치를 한 번도 흐트림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또 정당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정당 만들다가 또 사라져요. 왜? 대가리들만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먹물먹은 용기 없는 말로만 떠드는 지식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하고 정반대의 조직이 뭡니까? 바로 민초들이 바닥에 있는 우리의 정말 민초의 국민들이 모인 게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 바닥을 스며들고 있는 이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정도적 오중카자 만들어라. 바깥에 너 뭐 말빨개나 하는 사람들 변호사도 모아가 만들어라.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단지 하나 이 민초들의 흐름,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망국에 대한 걱정과 국민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는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봐야 뭐 저는 모여서 잘 되기 바래요. 단지 하나 지금의 저항 세력은 그러한 먹물개나 묻고 지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민초들이 일어나가지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그거 뭐라 그럴까요? 소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토착 빨갱이들이 날이 쓰가 있는 날, 시퍼런 날들이 쓰가 있는데 그들하고 싸우려면은 날이 그 시퍼런 날이 녹이 슬고 묻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용기 없는 지식인이 합니까? 용기 없는 언론인이 합니까? 용기 없는 정치인, 용기 없는 정당이 합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썩어가는 보수 우파의 썩은 거목을 뿌리로 파묻어가서 뿌리째 드러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우리 공화당의 이기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더 조직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기가 목표하고 있는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원이다. 지금까지 시도당 위원장님을 몇 분 계시지만 엄청난 엄해, 일하고도 뒤통수 치고, 내가 그랬어요. 구미 다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성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동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성지에서 싸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직도 지금의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의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내 잘났다 니 잘났다 손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수의 성지답게 조금은 늠름하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전국의 모든 보수 우파들을 다 모아야 돼.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일, 유경수 여사 탄신일, 숙모제, 그런 거 구미 당원들 무서워서 동지들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구미 성지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대표로서도, 정말 당대표로서도 아프지만은 더 이상 그런 상황들은 당대표가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한쪽 손을 자르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수 우파의 우리 공화당 동지가 구미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갑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도당 위원장께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뭔가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람들 음해에도 참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3년의 과정을 지나서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있던 얘기를 다 까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참고 또 참고 음해에도 또 음해에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당대표를 맡은 죄라고요. 당대표를 맡은 죄. 지금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당협위원장은 이제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개인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당의 기관 조직입니다. 잘못된 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하고 음해하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잘못된 데에 대한 비판은 우리 공화당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 긍정적인 우리 공화당 발전을 위한 비판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근거 없는 음해는 그것은 해당 행위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지만 이제 조직이 갖춰지면은 잘못된 음해는 해당 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안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좀 뛰어넘자. 이번 조직위원장 선정 200명 할 겁니다. 이달 안에 100명 할 거예요. 이제 조직 시스템이 갖춰지고 위원장님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당원 명부를 공유를 해요. 1차적으로 조직위원장님들한테는 책임당원 명부를 다 드립니다. 2차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협위원장이 여러분들이 선출하면 중앙당에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중앙당 지도부에서 최종 검증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위원장 임명이 되면은 바로 그날 각 당협별로 일반 당원 명부에 다 넘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당협위원장과 중앙당이 하나라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시도당의 역할은 뭐냐? 당협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핵심 당원들을 시도당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중앙당과 똑같은 조직을 시도당이 만들고 또 각 시도당의 당원들의 이 평가 그러니까 공과를 시도당에서 하는 겁니다. 상장도 주고 잘못된 당원 혹시 비리나 이런 부분에 연루됐다든지 그런 당원들은 시도당에서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열고 또 그 윤리위원회 처벌하면은 그 윤리위원회 처벌에 대해서 또 나는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중앙당에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당 윤리가 또 검토해서 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그 확실한 변호사들이 앉아서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검토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설지만은 이런 시스템으로 정당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180개의 이 서명단 또 30개에서 40개의 단체 우리하고 우호적인 단체는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서명단이나 단체도 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 소속이에요. 그 활동은 자유롭게 합니다. 서명단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서명단이 예를 들어서 성동갑의 서명단, 성동구에 이제 우리가 서명단이 있으면 그 서명단이 진추모가 서명단을 운영해서 당원을 모으고 서명되면 그 결과는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결과는 이제 그 대신에 지금까지는 서명단을 모아서 관리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했다고 보면은
그 당원들의 관리, 서명대 관리는 중앙당만 합니다. 중앙당만. 그 당원들의 관리는 당협에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뭐 평균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평균 당비는 5,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2,000원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매달. 그래서 각 200명, 지금 현재 200명, 우리가 20만 명이 되면은 평균 잡아서 5배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되는 겁니다. 각 당협별로 책임당원이 1,000명을 목표로 하시면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0명이 되면은 운영위원, 당협에 대한 운영위원 돈은 당원의 당비로 충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빚이 있어 빚을 정산하고 제가 생각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당협 조직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우리 공화당의 기본 자산이 한 10억 정도의 평균 자산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협별 당원들에 대한 당비 중에 제 지금 계획은 20% 내지 30%를 20%에서 30%를 당협에다가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지도당도 일부 지도당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한 1,000명만 그 책임당원을 만드시면은 기본적인 당협 사무실 운영 기타는 이제 당협 운영위원회들이 운영위원 회비를 내잖아요. 그거하고 합하면은 당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래 보죠. 그것은 우리가 22대 총선 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원내 진출을 뛰어넘어서 원내 교섭단체,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는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당원하면 갑니다. 세상이 저는 예측을 좀 하면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토착 빨갱이 이 불법 불의의 세력, 탄핵 주도 세력이 서서히 다리 몰락하듯이 몰락합니다. 서서히. 그 몰락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기 있는 언론 방송이 없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 민초에 의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 지금 있다.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민초의 바닥에 있는 그러한 분들의 정당, 그런 구성원으로 된 정당이 그 태극기,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 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최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 그것이 22대 국회 가기 전 1년 정도 전, 지금 따지면 한 3년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3년의 과정에서 그런 대변혁의 과정이 나온다. 그래서 안 되면은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저는 70일 동안을 다니면서 우리 당의 운영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언론 방송이 외면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유튜브들이 큰 유튜버들이 자기 정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22대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이제 소위 저의 그림을 거의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협 이 조직위원장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거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국민한테는 불행하지만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이제는 핵심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에 서명되는데 입당 원서 또 책임 당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사실은 서명돼요. 그 전에 서명돼 1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일주일 사이에 책임 당원이 몇백 명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정당에 믿을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투쟁을 하고 했지만은 선거철 되니까 혹시나 문재인 정권한테 주고 그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판단. 우리 공화당한테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정도를 줬다 그러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회가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의석 그대로 우리 공화당이 20석이고 미래통합당이 다 합쳐가지고 83석이고 그죠? 83석이고 뭐 그다음에 저쪽에 붉은 쟤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나머지 다 해도 우리 공화당에 들어가 있으면 저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정, 어려운 고난의 길을 좀 더 가야 되지만은 그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교섭단체 되면 국가보조비 그 보조 한 100억 나옵니다. 100억. 전혀 다른 정당의 모습을 가는데 그 뿌리는 뭐냐? 대한애국당의 정신이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당협 활동은 되게 재밌게 하십시오. 제 당협을 좀 설명드리면은 저는 뭐 산악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갑니다.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 매달 갑니다. 낚시에도 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럼 낚시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돈 안 들어요.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텐트 쳐놓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밤새 세워가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또 당원들끼리 동조직까지 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성당동이면은 성당동 안에 동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 동의 여성위원장이 있고 동의 협의회가 있고 동협회장이 있고 거기에 동의 청년위원회가 있고 뭐 다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만 당원 책임 당원이 되면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가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이러면 되게 반갑잖아요. 여러분들 2년 후에 어디 가면 어디 가도 우리 공화당의 책임 당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 거 사람을 당원 모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도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우리 또 교육원장님이 계시고 또 외국정책전략연구원도 있고 또 많은 이제 외부 인사들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교육도 사상 교육이죠. 이제는 그냥 뭐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확한 투쟁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건가. 좌파들의 이념과 어떻게 싸울 거냐. 보수파리들과 어떻게 싸울 거냐라는 정확한 행동에 입각한 그러한 이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모든 일은 자신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힘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당의 최전선의 사령관으로서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지금 임명장 못 받으신 분들 네, 인천의 노상진 위원장